안녕하세요. 팀터바인 허범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이완 팀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9일부터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북유럽 3개국 순방을 간다고 합니다. 특히 핀란드 순방길에는 정부 관료들뿐만 아니라 국내 스타트업들이 함께 참여해 한국 핀란드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팀터바인에서 스피노프한 컨설팅 엑셀러레이터 비더시드도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팀터바인 윤아림 팀장이 비더시드 대표 자격으로 참가를 하게 됐죠.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로 유명한 핀란드에서 의미 있는 결과들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컨설팅 팀 팀터바인과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자, 그럼 이번 주 투자 유치 및 M&A 소식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국내 최대 실시간 펜션 예약 서비스 우리펜션을 인수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야놀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연간 거래액, 예약 건수, 제휴 점수, 이용자 수 등에서 국내 최대 펜션 예약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펜션은 2004년 서비스 개시 이후 약 15년간 오픈 마케팅과 소셜 커머스를 연동해 업계 최대 판매 채널을 보유해왔습니다. 또한 예약 달력 서비스들을 통해 국내 온라인 펜션 예약 시장을 선도해왔죠. 2018년 기준 야놀자와 우리펜션의 예약 건수는 합계 150만 건으로 이번 인수를 통해 양사 간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제는 정말 숙박하면 야놀자가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야놀자 왕국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에이블리 코퍼레이션이 70억 원 규모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에이블리 코퍼레이션은 SNS 기반 인플루언서 마켓을 한 곳에 모은 셀럽 마켓 모음 앱 에이블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앱 론칭 이후 1년 만에 앱 다운로드 수 300만회, 입점 마켓 수 2200개를 달성했는데요. 투자를 진행한 VC 측 관계자는 에이블리는 단연간 온라인 패션 쇼핑몰을 운영하며 축적한 오퍼레이션 노하우와 우수한 플랫폼 개발 역량을 겸비하고 있어 C2C 커머스 트렌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 시장을 선도해갈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투자 배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에이블리, 지그재그, 스타일샤워와 같은 쇼핑몰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이블리의 멋진 행보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룹 운동 플랫폼 버핏 서울 15억 원 투자를 유치했다는데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버핏 서울은 2030 직장인 중심 그룹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오프라인 그룹 운동뿐만 아니라 온라인 미션, 포인트 보상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장기적인 의지 관리와 소속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17년 3월 버핏 서울 1기를 출범한 후 2년 만에 지원자 1만 2천 명을 달성했습니다. 네, 저도 버핏 서울에서 운영하는 운동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해본 적이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흥미롭게 잘 짜여져 있고 실력 있는 트레이너들도 많아서 정말 좋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소비자로서 서비스를 경험을 해보니까 앞으로도 잘 될 것 같다고 생각은 했는데 벌써 이렇게 투자 유치까지 성공했다니 좋은 소식이네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보상형 Q&A 서비스 아하가 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아하는 지난 1월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죠. 법률과 인사, 노무, 세무, 회계, IT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으면 전문가나 현업 실무자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집단지성 기반 Q&A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질문자와 답변자, 큐레이터 모두에게 서비스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인 아하 토큰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2년 전부터 정말 많은 분야의 블록체인 보상 메커니즘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기존 지식 검색 서비스의 문제로 지적되던 보상 시스템 부재 문제를 토큰 보상으로 해결하려 한다니 흥미롭네요. 블록체인 적용에 좋은 사례가 되도록 앞으로도 발전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올여름 국내 휴가지 선호도 1위로 제주도가 뽑혔는데요. 제주도에서 스타트업을 위한 전용 공간 스타트업 베이가 개소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전해주시죠. 네, 제주도 서귀포시에 스타트업을 위한 전용 공간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스타트업 베이인데요. 2계층 건물에 코워킹 스페이스, 세미나실과 기업 사무 공간, 그리고 미팅룸 등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제주도가 사실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또 이런 관광지로만 생각했는데 스타트업 생태계도 싹이 트고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스타트업 베이는 분야별 전문가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제주만의 특색 있는 코워킹 문화 구축을 위해 서귀포시, 농협중앙회, 그리고 JDC 등과 협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소식에서는 원희룡 지사, 김학도 중기부 차관 및 40여 개의 입주기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아, 벌써 입주기업이 40개네요. 부럽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좋은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죠.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반대 성명을 발표해 화제가 되었던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019년 굿 인터넷 클럽 4차 행사를 열고 앞으로의 게임 시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스타트업들 중에는 게임 관련 회사들이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걱정이 좀 됐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나요? 네, 일단 이번 게임 이용장애 질병 분류 등재 결정에 대해서 범사회적으로 모두가 함께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의 발언이 눈에 띄었는데요. 김 의원에 따르면 게임 중독을 질병화하는 순간 의료계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만 생각될 수 있어서 우려스럽다. 의료계와 산업계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계 등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상당 부분 공감되는데요. 이 외에도 이번 WHO 결정에서 믿을 만한 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못한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학업 스트레스, 가정 환경 등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적 접근과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되었습니다. 네, 사실 게임의 순기능도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이득도 있겠지만 저희 어릴 때는 게임 때문에 컴퓨터 같은 것도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사실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던 것은 스포츠나 게임 같은 것들이거든요. 아무쪼록 이런 논의가 좀 더 활성화되어서 지혜로운 해결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최근 인터넷 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했던 토스의 비바 리퍼블리카가 이번에는 이베이 코리아와 제휴를 맺고 이베이 간편 결제 서비스 스마일페이와 연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토스 이용자는 토스머니를 스마일페이에 등록하고 지마켓과 옥션, G9 등에서 결제 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간편 결제 시장도 경쟁이 정말 치열하거든요. 페이코, 11페이, 쓱페이 등 각자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간편 결제 서비스가 많은데 지마켓과 옥션 이용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스마일페이와의 연동은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마켓과 옥션에서 토스 결제로 상품을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2.3%를 스마일 캐시로 적립해주고 오는 7월 31일까지 토스머니를 스마일 캐시로 전환하면 추가로 2% 캐시를 더 적립해주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고 하니 토스 이용자들은 참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스는 사실 그동안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같은 쟁쟁한 대기업 경쟁자들이 많았는데요. 이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성 장관 소식입니다. 최근 다양한 곳에서 소통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박 장관은 서울 역삼티 캠프를 방문해 8개 단체장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혁신기업 유관 단체장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2벤처붐 확산 방안을 위한 의견을 모으기에 마련됐는데요.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중심 경제 구조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6월 5일에는 경북 구미로 향했는데요. 이날 박 장관은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를 찾아 구미 지역 중소기업인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과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 구미 지역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했습니다. 네, 박 장관의 소통 행보가 정말 활발하네요. 앞으로 좋은 정책들이 만들어져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기부에서도 소식이 들리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를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소식 알려주시죠. 네,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 선정 평가를 할 때 일자리의 양과 질을 지표로 반영하는 제도인데요. 앞으로 고용 창출 성과가 높은 기업, 사업자 근로자 간 성과 공유 기업, 근로시간 단축 기업 등 일자리 평가에서 고득점을 하면 중기부 지원 사업 선정 평가에서 우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준희 중기부 중소기업 정책관은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로 근로자와 상생하는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진정한 복지는 일자리 창출에서 출발하죠. 앞으로도 좋은 중소기업들과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최근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우버이츠가 GS25와 손잡고 편의점 상품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강남구, 광진구, 서대문구, GS25 진영점을 통해 먼저 시행되는데요. 연말까지 수도권 점포로 서비스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편의점 상품 배달 서비스, 스타트업 중에도 나우픽이라는 서비스가 이미 편의점 상품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죠. 벤처스퀘어에서도 나우픽의 송재철 대표와의 인터뷰 기사도 나왔었는데요. 저희도 개인적으로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인상 참 좋으시거든요. 우리나라에 편의점이 이렇게 많은데 배달이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집 앞 편의점 가기도 귀찮은 상황이 있긴 하더라고요. 참 편리한 서비스인 것 같은데 드디어 경쟁자가 나타났네요. 특히 이 우버와 GS25라는 거대 자본의 만남이 정말 막강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양사 경쟁의 승자는 누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핑크퐁 아기상어로 유명하죠. 스마트 스터디가 미국 키즈 엔터테인먼트 브랜드 니켈로디언과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소식 알려주시죠. 네, 스마트 스터디는 미국 바이어컴의 자회사인 니켈로디언과 핑크퐁 아기상어 애니메이션 시리즈 공동 제작 및 글로벌 배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니켈로디언이 혹시 뭘로 유명한 회사인가요? 네, 니켈로디언은 한국의 투니버스 같은 미국의 애니메이션 제작 및 배급사로 특히 스폰지밥으로 유명합니다. 아, 그 스폰지밥 니켈로디언 거였군요. 저도 어릴 때 참 좋아했었는데요. 네,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었죠. 이번에 제작되는 애니메이션 라이선싱은 바이어컴 니켈로디언 컨슈머 프로덕트, 즉 VNCP를 통해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VNCP는 아시아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애니메이션 배급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번에 스마트 스터디와 니켈로디언이 애니메이션 제작에 손을 잡는 것은 핑크퐁 아기상어가 유튜브를 통해 인기를 끌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핑크퐁 아기상어는 2015년 11월 유튜브에 업로드된 이후 누적 조회수 29억 회를 기록했습니다. 29억 회요. 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미국의 빌보드 핫 100 차트에 20주 연속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팸 코프만 VNCP 사장은 핑크퐁 아기상어는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인기를 끌고 있다며 전 세계가 관련 콘텐츠와 상품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핑크퐁 아기상어가 초통령 뽀로로에 이어서 한국에서 국제적으로 사랑받는 애니메이션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네, 다음으로 행사와 공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이 6월 17일까지 서울 앱 비즈니스 센터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지원 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 기업에 선정되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맞춤형 컨설팅과 세미나 교육, 앱 개발 테스트용 장비 대여 등을 제공받으며 보육실 입주 기업의 경우에는 임대료와 관리비 등 인프라를 무상 제공받습니다. 선발 기업은 모두 20개이며 앱 관련 분야 아이템을 보유하고 사업을 진행 중인 스타트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신청은 SBA 홈페이지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6월 24일까지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일반 분야 2차 모집을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예비 창업 패키지는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 창업자 600명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 창업 교육, 전담 멘토 등을 묶음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를 위해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19곳과 대학 18곳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해 청년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선정되면 사업화 자금과 바우처 관리, 경영 자문을 제공할 전담 멘토, 40시간의 창업 교육을 지원받으며 월 1회 이상의 정기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지원받습니다. 관련 사항은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중기부가 올해 창업 관련 사업을 정말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원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미드업 행사 소식인데요. 전해주시죠. 네, SK텔레콤 트루이노베이션이 주최하고 벤처스퀘어가 후원하는 5G 미드업이 오는 6월 11일 서울 역삼 팁스타운에서 열립니다. 트루이노베이션은 지난해 SK텔레콤 오픈 콜라보 센터가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위해 선보인 스타트업 지원 육성 프로그램인데요. 트루이노베이션의 미드업은 벤처스퀘어와 함께 ICT 혁신 분야를 주제로 매달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5G인 만큼 AR, VR 관련 기업의 연사들이 강연자로 나서 인사이트를 공유한다고 하니 참여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온라인 신청 또는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팀터바인이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함께합니다.